우리 이제 상가 살 때 수익률을 많이 보고 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상가는 무조건 수익률이죠. 네네. 네. 그런데 수익률의 어떤 착시, 수익률의 그 혼동, 수익률을 잘못 보고 이 수익률이 계속 될 거다 보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네.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유튜버 영상을 좀 보면서 조금 이렇게 법률가로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수익률이 어디서 이렇게 그 미스가 나는 거지?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계산하면 또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런 건가요? 단순히 이제 약간의 계산 문제가 아니라요.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오해하면서 수익률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네. 요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라 조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의 차이가 나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그 어떤 상가 건물을 하나 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월 차임 500만 원. 이런 임차인이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지금 있어요, 현재? 네, 현재 있는 그 상가 건물을 만약에 11억 원에 산다. 11억에. 수익률 좋네요. 그래요. 네. 금방 계산이 되죠. 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12억 원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대금 11억 원에서 보증금 1억 빼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을 실투자해서 결국은 월 500만 원 정도 받는 거니까 연 6천만 원. 그러면 6%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이제 그게 이제 어렵지 않은데 자, 요 수익은 지금 현재 뭐 이율에 비해서 이자에 비해서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죠. 좋죠. 그래서 만약에 요런 수익률에 만족해가지고 샀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핵심인데 지금 기대했던 수익률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차이 이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위험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깨질 수 있는 거지. 세입자가 분명히 있고 그걸 정확하게 보고 샀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일단 이게 그 계약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그 세입자가 기간을 2년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2년 끝나고 나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갱신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렇죠. 장사가 잘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연장을 할 테지만 장사가 안 되면은 그냥 저 나갈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숙지하셔야겠죠, 그죠? 알고 있겠죠. 이 세입자가 뭐 계속 그 수익률을 가지고 유지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약이 연장 안 되는 그런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는 이런 세입자는 그러면 안전하지 않느냐? 한 5년 계약했는데 지금 그렇죠. 1년뿐이 안 지났어요. 예. 한 4년 동안 그래도 따박따박 6%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도 해지권. 주인이 소유주가 바뀌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지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부도 계약에 이제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익률이 못 미칠 수 있는. 월세가 350 막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완전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 기간이 이제 충분히 남았지만 또 중도 해지권도 어떤 경우에는 그 중도 해지권이 있으니까 중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 저는 확인까지 받고 소유자 바뀌더라도 그대로 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 중도 해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약 같은 거라든지
또는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졌다. 확인을 받았다. 야, 그러면 이제 안전하죠. 확실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버리면요. 월세를 안 내버리면. 그죠? 자동 깨지는 거죠. 3개월이면. 그죠? 이제 물론 이제 계약 해지 사유는 되는데 네. 이 임대인은 수익률에 만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계약을 안 깨고 더 가져가고 싶은데 이 세입자가 작정을 하고 아예 월세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법인이다. 주식회사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까이는 거죠, 뭐. 네.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제 아까 1억이라고 치면 네. 500만 원이면 뭐 한 1년 1년 조금 더 하면 네, 그냥 다 좀 까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비까지 하면 또 금방 까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딱 모르는 사람들은 야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하지만 그 상가를 샀을 때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또 힘들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까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사람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게 될 때 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임대차 계약이 곧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차임 연체를 하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도 해지라든지 뭐 차임을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그 임차인이 진짜 백이 우리가 이제 가장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짜 임차인 가짜 이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맞춰놓은 그냥 뭐 그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 짜고 서로 네. 그런 임대차 계약이라 그러면은 훨씬 위험성이 크겠죠. 자, 뭐 그 다시 복귀해 보시죠. 계약 기간 넉넉히 남았는데 소유자가 바뀌니까 당연히 나간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형식적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중도해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차임을 내겠어요? 당연히 안 내겠죠. 그렇죠. 자기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예 목적 자체가 나는 보증금 아예 날리고 떠난다. 그렇죠.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이 가짜냐 진짜냐,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또 오피스텔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월세 뭐 120에 뭐 네. 1000에 120짜리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익률 몇 프로니까 넘겼다가 네. 1년 있다 그냥 바로 이사 가고. 네. 알고 보니 월세 7, 80분이 안 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수익률을 목적으로 뭔가 사는 상품들이잖아요. 진짜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사무실, 간에 오피스텔, 내가 살 게 아니라 그걸 또 뭐 그걸 매각 차익을 어떤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어쨌든 세입자한테 나오는 수익률. 그렇죠. 요걸 바라보고 살 때는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위험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뭐 자잘구레한 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계약서에는 만약에 아까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서에는 500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받는 거는 400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 구두로상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사용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장사 어려우니까 사정을 하니까 그럼 뭐 계약서는 바꾸지 말고 그냥 400만 내. 그렇게 해서 이제 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팔 때는 그걸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이거 저 500 받고 있어요. 500짜리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소유권 넘어왔는데 이제 주세요. 400이 띵. 그렇죠. 왜 그러지? 100만 안 주세요? 전 주인하고 400으로 합의했다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렌트풀이라고 막 1년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공짜로 쓰다가 이제 뭐 500씩 내라. 2년째부터. 그러면 250 쓴 거 아니에요? 2년 계약했으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매매하면서 상가를 매매하면서 이게 1년 정도 렌트프리가 있었어요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계약서 그대로 보여주면은 그거는 계약상한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렌트프리가 끼게 되면은 수익률이 훨씬 낮아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수익률의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만 몇 프로다 뭐 이렇게 그거에 혹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냥 딱 계약서에 적혀 있는 숫자 이걸 보고 계산해 가지고 이 수익률 얼마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주거용 건물은 이런 경우가 안 생기냐? 뭐 집을 샀는데 지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 원리는 수익률을 바라보고 만약 그 세입자가 아까 막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쓰죠. 네네네네. 그럼 그 세입자가 얼마씩 낸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생각해서 뭔가 매입을 했다면 그 세입자가 뭐 중도이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인이라서 차임을 안 낼 수도 있고 또 실제 내는 차임이 계약서의 차임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가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은 수익률을 바라보기보다는 실제 자기가 이제 거주한다거나 또 장래 이제 얼마가 오를 거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가보다는 훨씬 그 비중이 적죠. 적겠죠. 수익률이 아파트나 뭐 그런 거는 그렇죠. 적겠죠. 예. 수익률이 실제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수익형 부동산이 훨씬 크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그런 부분은 안 봐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요. 조금 더 이제 주의력을 집중한다는 면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은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고시원 건물입니다. 고시원 건물. 사람이 사는 고시원 건물이라서 세입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고시원 건물을 이제 사는 과정에서 그 세입자 보증금을 이제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빼고. 그 세입자가 만약 10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당 뭐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이제 공제하고 왜냐면 그걸 사는 사람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억 원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더라. 이런 경우. 그러면 사는 사람이 2,000만 원을 승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1,000만 원을 알고 있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관계없이 실제 보증금을 승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더 준 셈이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거 이제 확인한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계속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세입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믿고 했구나. 그 다 그렇죠. 비슷하니까 보증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뭐 차이가 1,000만 원이라서 다행이지. 그 세입자 수가 많고 보증금 차이가 좀 크고. 전세 막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거든요. 손해가 만약에 1억 단위가 넘어가고 하게 되면 그게 고의적으로 이제 그 매도인이 속인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돈이 쪼들렸으면 그래 속였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변제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뭐 그러겠네요. 네. 요거는 뭐 수익률을 뭐 착시한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주거용 건물이든 또 그 상가든 간에 이런 임대차 승계라든지 뭐 차임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